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금은 밥보다 주식 시간이고요. 시장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오늘 움직이는 부분들 이런 쪽을 조금 더 찬찬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약간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일 큰 이슈로 다가왔던 게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뭐 실적 자체는 지금 잘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대가 뭐 이런 것들이 또 뒤로 눌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순환매에 대한 부분이 되게 세게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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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다가도 이렇게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지금 방송은 뭐 양 채널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거 봐주시고요. 전체 움직이는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은 아침에 등락이 굉장히 셌던 그런 상황이죠. 그게 밀려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재차 올라온 그런 여건인데요. 제가 저만 보고 있었구나. 이쪽으로 다시 틀어놓고 움직일게요. 자, 여기 코스피 시장 한번 봐보시죠. 10포인트 플러스. 아침에 11포인트 마이너스에 시작을 했었는데 23포인트까지 밀렸어요. 지금은 상승 종목이 많습니다. 툭 하고 밀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재차 좀 올라온 그런 여건이고 지금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수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들어오느냐라는 건데 오늘 그 지수에 대한 상승력을 받침으로 만들어 놓은 섹터는 완성차 섹터예요. 어제도 완성차에 대한 부분이 조금 좀 올라오긴 했거든요. 뭐 현대차, 기아, 그리고 여기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 요거는 이제 합병 관련되어 있는 얘기 나오니까 또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좀 세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죠? 진권주가 전체적으로 다 밀어 올려줬어요. 이런 것들을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뭐 산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 뭐 개인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움직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환매에 대한 고리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엔비디아 이후에 기술주에 대한 움직임 이것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 밑에 한번 봐보시죠. 오늘 제목을 뭐라고 써놨나요? 외국인 자금 기술주로 이동. 지금 기술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순환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딱 양분화된 것 같아요. 순환매 자체적인 부분이 바닥에서 들어오는 것들 있죠.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종목. 그죠?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종목에 현대차, 기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쪽에 움직인 상황이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500원 마이너스 여기 들어오는데 일단 뭐 7만전자 지키고 있는 거 뭐 이것만으로도 선방이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SK하이닉스는 그래도 500원 플러스입니다. 근데 26만원에 500원 플러스? 그러니까 2만원짜리 50원 오른 거? 이 정도잖아요. 그쵸?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크게 차지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기술주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타진해서 봐야 된다는 거고, 지금은 8월 말 시장이잖아요. 8월 말 시장에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9월 달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9월 달 시장 같은 경우에는 8월 달보다도 훨씬 더 전체 시황적 부분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했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큰 거고
변동성에 의해서 등락이 만들어지다 보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비단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그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쿡하고 밀렸을 때 그때 깜짝 놀라서 팔은 물량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다시 밀어 올리는 그런 여건에서 다시 사야 돼? 위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판단에 대한 부분이 너무 급변한다는 거죠. 자, 수급도 한번 볼게요. 수급은 외국인들이 아침에 팔았었거든요. 사요 또. 기관들도 지금 사는 부분으로 들어왔어요. 코스닥은 또 양쪽에서 좀 파네요. 그럼 개인들이 이제 코스닥 사는 거고, 기관 중에서도 투신권, 사모펀드, 그 다음에 기금, 이런 쪽은 지금 사고 있는 그런 여건인데, 금융투자가 좀 팔아요. 이제 그 눈에 보이시죠? 사실 기관에서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수급 주체는 금융투자거든요. 금융투자가 판다라는 거, 외국인들이 약간 들어오는 거, 그럼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디로 들어오겠는가? 일단은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오는 게 맞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 부분이 눈에 보인다. 그러니까 그 연결이 있는다라고 한다면 환율을 안 볼 수 없어요. 그죠? 환율이 지금 6원 내려 있는 상황이고 1390원대. 물론 이제 이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게 그 환율에 대한 데이터가 좀 뒤늦게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근데 현재의 가격이 1390원대예요. 90원에 6원? 그래도 내리니까 다행이다. 그지? 그럼 원하는 그래도 약세 기조에서 강세 기조로 바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강세 기조로 바뀐다라고 해도 현재의 환율이 1390원. 불리하고 불편하죠. 그렇죠? 네. 불리하고 불편하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시장에 중심이 들어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면 변동성이 높아 있는 상황이고 이 변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조율되는 거고 숨고르기에 대한 부분이 더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은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렇죠? 위아래에 대한 부분. 코스닥도 잠깐 볼게요. 코스닥은 뭐 내렸다가 그렇죠. 지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올랐다가 지금 다시 또 그만큼 내렸어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내리는 종목이 좀 더 많고 그러니 현재 시장에서는 단타가 유리하겠지. 근데 지금과 같은 시장은 단타도 불리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면은 단타가 유리한 거고 근데 지금과 같이 이런 변동성이라면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단타도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어떤 부분으로 움직여요? 실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외국인들이 어디로 움직일 건가를 미리 봐야 되는 거고 그 움직임을 미리 선점해 놓고 기다리는 전략이 좋아요. 아니면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이 확인되고 거래량이 느는 것이 만들어져 있는 게 확연하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때 매수라는 거죠. 그럼 지금 뭐 있어야 돼요? 현금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현금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지금 언급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잠깐만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좀 틀어놓고 제가 확인해서 움직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안 보여서. 됐다. 네, 확인이 됐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진행할 거고요. 지금 방송은 한국경제TV 유튜브 쪽하고 제 유튜브하고 같이 진행이 되니까 어느 쪽에 들어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제 연결해서 움직일 때에는 제 유튜브로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거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지수 사실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덜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뭐 현대차는 기아차 이게 안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봐볼게요. 이제 분석적 부분으로 보면 이게 사도 되는 그런 가격이거든요. 근데 손이 안 나가잖아 지금. 그죠? 화금 라인은 여기 있으니까 사도 돼요. 움직이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여기가 고점이면은 가격적 부분은 이 위에서 움직일 텐데. 오늘 올라와서 이거를 막 사? 그쵸? 좀 더 크게 볼까? 네. 그러니까 오면은 사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두면 괜찮지. 근데 장기적으로 둔다라고 하더라도 손이 이렇게 덥석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 느낌 아시죠? 그러면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고. 물론 이제 그 현대차와 기아 완성차에 대한 부분을 보고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매수해도 상관없죠.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야 되는데 손이 안 나간다는 거죠. 그거는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전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바보다 주식 시간이 그 11시 반에서 10시로 옮겨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10시로 옮겨오는 그런 여건에서 이제 제 유튜브하고 같이 열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막 찾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야 감사드리죠. 그래도 잊지 않고 들어와 주시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더 좋은 내용으로 그리고 더 자세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들어와서 봐주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이나 아니면 궁금한 사항들 이런 쪽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저도 오늘 사실 지금 뭐 갑자기 두통이 좀 생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그 VIP 그 회원님들한테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양해를 좀 부탁드렸었는데요. 오늘 그 구독자님들도 조금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그 서술적 부분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서술적 부분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 부분이고 전체 시장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들 들어오는 거 계속적으로 주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코스닥, 네, 이것도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 완성차 쪽.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조선주 약간 늘리는 거. 합병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도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늘렸어요. 음식료 쪽에서도 움직이는 거 보면은 삼양식품, 대장주, 대장주, 거기서 가격 대역이 160만 원 이러면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올라간다라고 치더라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하기가 힘들지. 이렇게 접근하기 힘든 쪽으로 지금 자꾸 만들어지고 양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다 들어와 있는 부분이나 그 확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은 선별적으로 들어오고 그 부분에서 안착되면 그때 이제 확산시키면서 들어오는 거지. 환율 좀 이따가 좀 봐드릴 거고, 그쵸, 이거 특징적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화장품도 그렇고 다른 쪽 움직이는 거 좀 덜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차익 매도
등락적 요소로 지금 만들어지는 거고, 제약바이오는 최근에 움직임이 좀 덜한 거였고, 그래서 다른 쪽도 그래요. 지금 여기 방산은 또 그래도 좀 이렇게 들어왔어요. 방산이 이게 들어왔는데 많이 들어왔다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더 간다, 뭐 이거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 지금 여기니까 가격적 부분, 이게 위에, 이거 아래, 위, 그 아니니까 사실은 트레이딩적 요건으로 만들어갈 수는 있죠. 그렇지만 손이 나가기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방향성이 조금 더 있어야 되고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쉽게 현금이 주식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거기에 매여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쉽게 가는 것은 아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조금 더 한 발씩 약간만 뒤로 물러서 시장을 관찰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언급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그렇고,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자력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요. 원자력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고만고만한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IT 쪽 그동안 움직였었던 부분, 전력기기도 약간 좀 밀리고 있고, 크게 움직이잖아요. 반도체는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되게 많이 빠지거나 그런 쪽은 아니죠, 그죠? 아직은 움직임이 정말, 그러니까 출발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주시를 해야 되고, 그 종목을 매매해서 지금 당장에 들어간다 라는 것보다는 조준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다만 이제 발가락도 안 걸어오는 거야. 일부 사는 거는 괜찮아요. 나눠서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저도 일부 사 있는 그런 여건이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로봇주도 오늘 등락이 꽤 있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밀리고 있고, 유일 로보틱스도 약간 눌리고 있고, 그렇죠?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죠. 그렇다고 해서 다 팔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저 유일 로보틱스도 잠깐 볼까요? 일단은 그 환율 설명하기 전에, 그렇죠? 황금 라인 있는 거니까 사는 건 맞아요. 이전에 고점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파는 것도 맞아요. 맞죠, 그죠? 목표가가 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시 밀린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져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요 시간을 보는 거지. 이해되나요? 네. 그쵸? 그거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야. 좀 봐보세요. 똑같이, 그죠? 움직이는 거. 다시 한번 어제 설명했던 거 그대로잖아요, 그죠? 여기 눌렀죠. 여기 눌렀잖아. 여기 누르잖아. 튀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누르잖아. 그쵸? 여기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 그 어떻게 움직여요?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잖아요. 여기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요 시간은 보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시간과 타이밍을 주는 거죠. 갖고 있다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막상 살려고 하면 손이 나가기가 힘들어요. 주가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3포인트 올라와서 좋은 것 같죠? 그렇잖아요. 완속차 움직인 거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빠지는 거 봐. 개인 투자자들한테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은 다 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현대차기야, 이 완성차. 그렇다고 해서 이 부품주로 들어가기에도 어눌하단 말이야. 얘 완성차가 움직이니까 부품주도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트레이딩은 가능해요. 수익 내기가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지. 그리고 보면은 이쪽만 올라가네. 개인 투자자들이 은행이나 증권이나 금융주를 막 사거나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저도 증권주, 은행주 이런 쪽을 많이 매매했는데요.
제조업화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시각이 돌아가다 보니까 금융주 쪽에서는 담아내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고 금융주에 관심을 좀 덜 갖게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금융주도 하나의 이 종목군과 섹터로서는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금리 어쨌든 뭐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우리나라 시장 지금 금리 결정했나요? 예, 저도 지금 방송국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에서 보고 있으니까 동결했네. 그죠? 동결. 그쵸? 2회 연속 동결로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미국의 연준 FOMC 회의 9월달 거기에 비컷에 대한 부분에 기대감이 있을 때에는 뭐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여건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스몰컷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총재께서 지금 보고 있는 쪽은 가계대출,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움직임 이런 데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쉽사리 금리를 막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뭐 정부 측에서는 자금을 풀고 있잖아요. 그죠? 민생 자금 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에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파월 연준 의장의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던 상태고, 어쨌든 매파적으로 있는 연준 인사들을 자기 입맛에 맞는 연준 인사들로 교체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불협화음이 있는 거죠. 그래도 금리는 25p 인하하지 않겠느냐라는 확률이 높죠. 그렇죠? 거기에 가능한 부분에서 금융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죠? 금융주 완성차,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좀 들어온 거, 나머지는 뭐 그만해요. 오히려 그쵸. 음식료 쪽 같은 경우에도 여기 뭐 투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막 투자하는 그런 여건은 아닐 테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그죠? 자, 오늘 시장이 여기에서 눈치를 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눈치에 대한 부분은 이쪽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제가 3,200포인트 그려놓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요 라인이 그 안에서 거래량이 늘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줄어요. 아직은 오늘은 아침에 거래량이 좀 늘었어요. 그렇죠? 아침에 시작하는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확 하고 내리고 다시 움직이고 하니까 불안해서 막 파는 사람들과 이거 다시 가네, 이거 다시 또 재차 매매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교차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 거래가 늘은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 정확히 만들어지죠.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은 요 안에, 그렇죠? 누르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요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이 모멘텀을 아직 주어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밴드 대역인 건 맞는데 오히려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 제가 고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게 추세 대역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거기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뚫을까? 아니면은 가격적 요건에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들어와 있는 부분에서 내렸다가 올라왔다 내렸다가 지금 여기 와 있으면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 다시 올라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로에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크게 올라와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밀어 올린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세겠지, 그죠? 이렇게. 그럼 돌파지. 그러면 시그널적으로 들어와 있는 시그널은 이거는 속임수가 되는 거죠.
속임수가 되면서 가격적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근데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밑에서 또 올라온 겁니다. 이게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건 이것만 보이는 거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강하게 밀어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을 못 주면 이 안에서만 또 움직인다고. 굉장히 지루한. 그러니까 9월달 시장이 변동성 장세이고 변동성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8월 말에 있는 시장이 9월달로 연결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8월 시장에 확실한 이 모멘텀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결과는 9월달 미국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게 미국 시장이니까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 금리에 대한 요건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쉽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돌파되어 있는 부분에서 움직이자. 거래량이 더 늘어나는 것을 보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 요소를 분명히 찾아야겠다. 그러면 거래량이 늘어나게끔 만들어줄 수 있고 시장의 주도력을 쥐고 움직이는 수급 섹터가 뭐냐. 그렇죠? 그게 기관과 외국인이잖아. 그렇죠? 이제 알겠죠.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니까 좋은데 코스닥은 팔잖아요. 그죠? 분할되어 있는 상황이지.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외국인이 마음 놓고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환차익도 있어야 되는데 환차익. 오늘 7원? 6원, 7원 내려 있으니까 환율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원하는 강세? 상대 비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럼 강세이기 때문에 막 들어와.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1389원이야. 89원. 그렇죠? 자체가 높아. 이게 1350원? 확실하게 내려갈 수 있어? 지금 1300원? 이렇게 확실하게 내려갈 수 있어? 이런 것이 경제 여건이나 아니면 증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시황적 측면, 이런 것들이 함께 부합돼서 움직인다면 당장에 외국인들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을 지켜봐야 돼요. 자, 일단은 환율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적으로 더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체, 아니면은 지금보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땡큐. 그렇죠? 그럼 외국인들이 들어올 테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가속화되면은 환율은 더 안정이 될 수 있어요. 아직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숨고르기. 그죠? 이제 알겠죠? 숨고르기. 숨고르기에 대한 여건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건가? 외국인들은 분명히 한국 시장의 메리트를 느끼고 있을 거고요. 그 메리트에 대한 부분이 기술주나 아니면은 성장주 쪽에 좀 더 집중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싸게 사기 위해서는 약간 눌렀다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세력이라면 주가를 눌렀다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크게 수익을 만들 수 있고, 누르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가만히 아침에 보면 돼요. 누르는 상황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 굉장히 이제 그 중심을 못 잡고 있는 사람들, 이런 쪽이 물량화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 물량화돼서 나온 부분은 주가가 올라와도 나올 거고 떨어져도 나올 거야. 그러면 오르기 전에 떨어뜨려서 다 해소하고 나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그죠? 그래서 소위 그 세력들, 작전 세력들 같은 게 개미 털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지금 현재 시장이 그래요. 지금 13포인트 올라와가지고 되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느껴지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2차전지 갖고 있는 사람은 지옥이지. 그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어와 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8월 달의 마지막 주간이에요. 그죠? 28일. 내일이 29일이니까 하루 남았네. 그죠? 그리고 9월달 1일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9월달 1일로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전통적 부분의 9월달 시장이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이더라고.
그건 시장적 데이터를 보고서 느낄 수도 있어요. 시장적 데이터를 보면은 좀 더 그 확인된 이후에 움직여야 되겠구나. 조선주도 저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뭐 그렇잖아요. 건드리기가 힘들어진 거라고. 그렇죠. 뭐 현대중공업, 그렇죠. 현대중공업 뭐 안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건드릴 수 없잖아요, 그죠? 현대미포 여기서 막 건드릴 수 없잖아요, 그죠? 한국조선해양 올라갔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또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자, 그러면 선점할 수 있는 부분과 조선주처럼 실적이 나오고 주도력을 질 수 있는 여건의 섹터를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섹터, 얘네들 많이 왔고 가는 말이고, 진행 중에 있는 섹터가 그나마 엔터 업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엔터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엔터 업종이 툭 하고 밀리잖아요. 보세요. 그쵸? 하이브 10,000원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살 수 있겠나요? 그쵸? 가격 보면. 근데 여기서는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까지 또 들어와야 돼? 그쵸? 들어오면 사는 거고, 아니면 기다리는 거고, 가격적 여건에서 이 고점을 뚫으려는. 그럼 사는 거는 딱 똑같아요. 1번에서 살래? 2번에서 살래? 이 고점을 넘어가는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조선주도 마찬가지. 그렇죠? 여기서 살래, 거기서 살래거든요. 다 똑같아요 지금. 한국조선해요. 고점 넘어가죠. 여기서 사야 돼.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사든지.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 놓잖아. 선택을. 그렇죠? 근데 조선주가 여태까지 끌고 왔었던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는 있지만은 재료에 대한 부분과, 그렇죠? 그리고 많이 수익을 난 쪽에서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우리는 타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심해서 움직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약간 좀 밋밋한 그런 부분도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지금 이것저것 좀 보고 있는데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여건들도 좀 봐야 되는 거고, 뭐 그나마 그래도 반도체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부분으로 잡힙니다. 제약 바이오도 그렇고, 화학, 건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기계 업종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현재의 가격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기로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거는 여기서 움직인 거니까 이 박스 안에 있는 움직임,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넘어가는 얘기. 아니면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오느냐. 현재 주가 지수는, 그죠?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죠. 약간의 불합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순환매에 대한 여건에 약간의 테마에 대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짧게 매매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단기에 움직이는 것들이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 장세예요. 근데 오늘과 같이 이렇게 등락이 크면 단타도 힘들게 되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좀 더 만들어 가면서 향후 성장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컨택을 해서 조사해 매매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데요. 급하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오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른 쪽 뉴스는 좀 덜 하고요, 그렇죠? 지금 시장을 아침에 약간 누른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 예상치에 못 들어왔다. 그렇죠? 뭐 엔비디아가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을 보는 그런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있긴 있지. 이제 엔비디아는
그 그래픽 카드, GPU에 대한 판매, 그리고 얼마만큼 잘 팔려졌냐. 그래서 지금 중국에 이제 어떤 식으로 팔 거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건데, 이런 쪽. 그러니까 올라온 부분에서 그 등락에 대한 요소로만 작용한 거죠.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다 그거잖아요. 엔비디아 중국 매출 없었다, 이런 식으로 딱 나오니까 시장이 툭 하고 밀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쵸? 중국 이렇게 수익은 나도 기대치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은요, 요거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있어요. 그쵸? 중국 내년 AI 칩 3배 증산. 목표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라는 거죠.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금이 들어간 거예요. 예전에는 기술 개발이나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금이 안 들여도 되는 건데 지금은 들인 거잖아요. 만약에 큰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투자금을 안 들이고 사서 쓸 거라고. 그럼 본인들이 개발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개발하지 않겠지. 그쵸?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개발할 이유 있겠나?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기술에 대한 진척을 만들어내고 그 불리함과 억압 뭐 이런 요건들이 타겟점을 찾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죠? 일본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 그쵸? 그 상황이었었습니다. 자, 일단은 또 지수를 한번 봐보자고요. 10포인트. 옆으로 기웠어요. 이제 여기서가 제일 이슈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온 거고, 코스닥도 뭐 지금 크게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섹터적 측면에서는 그래도 이거 2차 전지들이 아직도 비싸. 이게 많이 내렸어요 지금. 이거 이렇게 빠져버리면 힘들어요 진짜. 이렇게 저는 뭐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들어온 건 들어온 건데. 완성차 쪽이 뭐 현대차나 이런 것도 뭐 같은 그런 위치에 있지만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오히려 여기 성일하이텍, 세비캠 이런 쪽은 그래도 2차 전지에 해당되는 섹터군에 있잖아요. 섹터군에 있지만은 이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이걸 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죠?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전기차가 보급되고 확산되고 이렇게 막 풀리는 그런 때가 지금부터 5년 전이에요. 코로나 들어오면서 그때 막 테슬라, 그쵸? 그때 막 전기차 사는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오히려 전기차를 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중고차 가격이 더 비싸. 그러니까 부품들이 조달이 안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닫고 생산량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품이 줄어들었고, 부품이 준 그런 부분에서 그 전기차에 대한 붐이 일어났고, 전기차를 사려고 예약을 했는데 지금 예약을 해도 1년 이후에나 받아.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기차를 먼저 산 사람들이 중고차가 된 건데 그 중고차가 본차, 신차보다 가격이 더 높아지는 기현상을 만들었죠. 이제 기억나시죠? 그죠?
그거는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때 기억나시죠? 그때가 언제예요? 벌써 지금부터 5년 전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생산됐던 자동차들이 이제는 그 폐차? 그러니까 사이클이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전자 제품으로 움직이니까 물론 이제 뭐 10년 쓰고 20년도 쓸 수 있겠지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결함이 있든 없든 간에 나와 있는 부분에 정리돼야 될 전기차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이제 와닿는단 말이에요. 내년 되면 더 많아지겠지. 내후년 되면 더 많아질 거예요. 시장은 커지죠. 그럼 그 전기차 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이게 세비케 성일화이트.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비캠은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죠?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죠? 근데 가격적 부분은 이렇게 뭐 사진 못했습니다. 저도 사진 못했어요. 요거 사진 못했어요. 성일화이트 또 여기 그리고 가격 같이 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아직 여기니까 올라올 수도 있겠다, 그죠? 근데 사진은 안 났어요. 시기와 시점, 그거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멘텀과 이슈에 대한 부분을 주어줘야 돼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다 측정을 해요. 즉 좋은 회사다라는 것, 그리고 향후에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측정을 해요. 근데 그걸 지금 살 거야? 이거는 이제 다른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샀는데 진짜 좋은데 오히려 빠져서 못 견뎌서 팔면, 그거죠. 자, 이거를 그대로 반도체에 접근을 시키면 돼요. 반도체는 얘네들보다는 앞서 있다고, 그죠? 하반기? 지금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하반기? 요 안에 HBM4? 그죠? 데이터 센터 안 만들 거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실적에 엔비디아도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예상보다 덜하다. 부담스럽다. 그래도 져야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고. 여기에 SK하이닉스는 HBM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엔비디아와 밀접도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죠? 밀접도가 있는 상황이지만 삼성전자도 이제 많이 밀접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여건이고, SK하이닉스는 HBM만, 그러니까 D램, 그러니까 반도체죠, 그죠? 반도체 D램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갖고 또 있잖아요. 그죠? D램도 있지만 파운드리를 갖고 있고, 파운드리가 TSMC에 밀리긴 하지만 그 파운드리에 대한 기술력, 나노 공정에 대해서는 지금은 TSMC가 앞서 있죠. 예전에는 비등비등 했었는데, 그래도 TSMC에 줄 서서 AI 칩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삼성전자가 거의 비슷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다가 위탁을 하고 만들게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할 수 있잖아요. 그 여건에 앞으로 다가올 시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보다는 둘 다 가는데 삼성전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 삼성전자조차도 지금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이렇게 수렴해 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수렴해 나갔잖아요. 이제는 조만간 방향을 결정하겠죠, 그죠? 위든 아니면 아래든 뭐 횡보를 할 수도 있는 여건이지만, 그죠? 현재 추세적 여건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이쪽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아니면 예. 그러니까 지금 분리할 때가 아니지. 만약 이게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 사는 거는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은 아니지만, 올라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얘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거야.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협업을 할 수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 밸류체인 기업들이 등락에 있어 선별된다고.
올라오는 것도 있고 내리는 것도 있고 같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수급 여건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대표님 하이닉스는 꼬리 잡고 올리는 건 분기 배당으로 올리는 건가요? 이렇게 올리는. 엔비디아 빠졌는데도 다시 강보업이라서요. 이렇게 올려주시는데요. 네.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에서는 실적은 잘 나왔어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이는 거고 지금 그 삼성전자 지금 뭐 SK 하이닉스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움직이는 뭐 그 설명을 한다라고 치고 현재 상황에서는 오른 것도 없어요 지금. 그것도 얘도 마찬가지로 눌려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이렇게 지금 방향을 지금 위든 아래든 아니면 횡보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올라와도 올라왔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아니 지금 1,500원이 크게 보이는 거죠. 0.58%, 1%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게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얘는 얘조차도 숨고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지표적 부분에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주가는 지금 내리는 그런 여건이잖아요. 뭘 전체적 부분은 올라왔지만 내리는 그런 여건이잖아요. 근데 보조 지표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고 있어요. 다이버전시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기술적 부분에서 주가는 2차 지표에 의해서 끌어올려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2차 지표에 의해서 끌어올려질 때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늘어야 돼요. 근데 거래량이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지표가 올라와도 탄력적 부분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얘조차도 만약에 갖고 있다면은 갖고 있어야 되지만 추가로 진입한다라고 한다면 기다려야 돼요.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쟁일 기다리래. 현금 갖고 있으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힘들어요. 그냥 단타치고 이거 올라갑니다. 이거 봐보세요.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하죠. 근데 이게 얼마만큼 사겠냐 이거지 한마디로. 이거 괜찮죠, 그죠? 하나만이 그럼 어디 있어요? 황금라인 여기 올라왔잖아요. 더 가겠죠, 그죠? 그렇죠. 이 있다고.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보다는 하나마이크론이 낫지, 그죠? 네.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저는 그 여건에서 두산 테슬라도 괜찮아 보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방향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에이페스 아크도, AD테크도 요즘 올라와서 내린 거고, 원익 IPS도 지금 내렸는데 여기고, 그렇죠? 이오테크닉스, FST, 그렇죠? 솔브레인, 가온칩스, 이것도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코미코, SNS텍, 그죠? 전력 반도체 쪽 들어가면은 뭐 이것도 RS 머트리얼즈까지 이거 들어오잖아요, 그죠? 살 수 있어요, 이거 사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오늘 살 거예요, 이거? 그쵸? 살 게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니야. 시기를 조절하는 거지. 갖고 있다면 갖고 있어도 돼. 근데 만약에 엄한 주식을 갖고 있어, 시장에 관심이 적은 종목을 갖고 있어, 그럼 그거는 교체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렇죠? 얘도 내리고 쟤도 내린 거잖아. 그러면 얘는 안 내렸어.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그럼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내렸는데. 그렇죠?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의 타이밍.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준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정작으로 움직이는 건 다시 한번 진짜로 그 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정작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여기서, 그렇죠? 제가 오늘 시작까지, 아니 오늘 밥보다 주식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여기 무슨 모멘텀으로 들어올 거예요. 추세에 대한 여건에서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도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럼 추세 대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제 알겠죠, 그죠? 요게 확인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의 수급력과 수급 주체는 어디로 움직여요? 얘를 움직이는 거잖아, 그죠? 메이저 수급.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네. 특히 누구? 외국인.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요건은 이 밑에 환율. 그죠? 1390원이야. 1390원. 올라올 수도 있던 거잖아. 1400원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안 들어오지. 1350원으로 가면 들어올 거 아니야. 지금 1390원에서 1350원으로 갈 수 있어? 물음표. 1390원에서 1400원 갈 수 있어? 갈 수도 있잖아. 그렇지만 물음표. 예, 혼재되어 있는 거지. 지금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예, 천사님, 귀염님 이해되시나요? 그죠? 예.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금 갖고 있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뭐를 선호하는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파악해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쪽으로,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반도체를 얘기하지만 실제 제가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뭐를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이게 제가 제 유튜브에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혹시 기억이 나면은 1번 한번 올려주실 수 있나요? 뭐를 얘기했냐면 제가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ROE. 기억나나요? 이게 베이직이야. 이걸 베이직으로 깔고 있어야 돼. 자기 자본 이익률이거든요. 투여된 자금에서 수익이 얼마만큼 나느냐. 이게 높은 걸 찾는 거야. 그죠? 그게 반도체 업종이 아니래도 상관없어. 다만 반도체에 있는 부분이 그 투자자들의 심리적 요소를 건드릴 수 있잖아요. 건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더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쪽이 편한 거지. 그쵸? 뭐 제가 따블에 따따블 뭐 10배, 20배 이렇게 낸다라고 한다면 바닥에 있는 부분을 잘 사가지고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할 이유가 없지. 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거를 찾는 그런 부분이고, 매매를 하다 보면은 그런 주식이 생겨. 그러면은 내 원금은 찾아내면 될 거 아니야. 원금과 내가 투여한 부분의 수익금은 일단 찾아내고 나머지 끌고 가면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포트 구성에 대한 유리점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돈이 적으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다들 그냥 짧게 단타. 그러면은 단타에서 끝내서 안 한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차피 또 할 거잖아. 또 하는 그런 여건에 또 할 종목이 더 잘 갈 수도 있어요. 안 가면 어떡하냐 이거지. 10개 중에 8개, 7, 8개가 잘 갔는데 한두 개가 안 가면 어떻게 하냐. 막판에 하나 걸린 게 반토막 나봐.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건 운용이 아니잖아요. 모험을 거는 거지. 여기 그 개인 투자자들, 특히 여기 구독자님들, 본인의 돈을 갖고 모험을 걸고 싶으세요? 정말 그런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살 건데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8포인트, 2포인트 마이너스. 완전히 지금 2차전지 막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그거 사니까 확 밀리죠 또. 안 되잖아. 밀려도 기대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대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가는 말이 가는 거지 뭐. 그래, 그럼 방산, 조선도 하고, 원자력도 더 하고, 뭐 올라가는 거 더 해도 돼요. 근데 그거 얼마만큼 오래 갖고 있을 건데? 거기에 전략적 부분이 있어? 그냥 수익만 내면 돼?
그냥 수익만 내면 된다라는 그 여건이 손실로서 귀결된다니까.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투자에 대한 여건에 투자처 그리고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될 건가를 로드맵으로 짜놓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현금 비중이 높은 게 낫지 않겠느냐. 그 현금 비중을 어느 쪽으로 가고 싶어? 네. 빅테크 기술주로 움직이고 싶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반기에 어떤 쪽으로 움직일 건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하반기에 얘도 움직이고 쟤도 움직이겠지. 오히려 일부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따블도 날 수 있어. 그게 아예 동떨어져 있는 색다른 섹터에 있다라고 치더라도 그게 눈에 보이는 거지. 아, 저거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옛날에 그 풍년심이라고 해가지고 전설상의 동물인 기라는 동물이 있대요. 잘 들어보세요. 기라는 동물이 있대요. 근데 얘는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써볼게.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또 재밌게 잘합니다. 기라는 전설 동물, 전설 속 동물. 이게 기라는 동물이 있는데요. 이 기라는 동물은 전설 속 동물이잖아. 신비로운 동물이라고. 신비로운. 근데 공교롭게 얘는 다리가 하나야. 외다리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외다리야. 근데 이 기라는 동물은 신비로운 동물인데 다리가 하나가 항상 부러워하는, 진짜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이 있대. 자기는 다리가 하나니까. 그래서 이 기라는 동물은 지네 있죠, 지네를 동경해. 다리 100개 갖고 있는, 자기 다리 하나니까 다리를 100개 갖고 있는 지네를 동경해. 근데요, 이 지네는요, 다리가 100개니까 거추장스러운 거야. 그죠? 쫙쫙쫙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아시죠? 그래서 이 지네는 누구를 부러워하냐면 뱀을 부러워해. 뱀은 다리가 없거든. 뱀은 다리가 없는데도 슉슉슉 잘 지나가잖아. 그죠? 이 뱀은 뭐를 부러워하냐면 자기는 배로 그냥 밀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이 바람은 휙휙 이렇게 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얘는 바람을 부러워해. 근데 이 바람한테 물어봤지? 너 너무 좋겠다. 그랬더니 바람은 아니야, 나는 씩씩 불어서 움직이는데 천리밖을 보는 눈이 너무 부럽다는 거야. 눈. 사람의 눈이 너무 부럽다는 거냐. 여기도 보고 저 끝에도 보고 그냥 순식간에 저 먼 데까지 가니까 기가 막히잖아. 하기 전에 바람이 입장에서 쳐다보면. 근데 이 눈이라는 이 눈에다가 너는 뭘 부러워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마음. 천리밖을 가만히 앉아서도 헤아릴 수 있는 이 마음을 부러워해. 미치겠죠? 그렇잖아요. 나는 눈알을 돌려서 움직여야 되는데 마음은 가만히 앉아서 다 알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 마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너는 부러운 게 없겠다. 그랬더니 마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다리 갖고 싶어. 다리 하나인 기가 너무 부럽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풍현심이야. 이건 뭘 의미해요? 다 남이 떡이 커 보이는 거라는 거야. 본인의 위치를 생각해야지. 남이 떡이 커 보이는 거야.
그러니 본인의 계좌를 보고 빨리 지금 기회를 주잖아. 이 기회가 얼마만큼 있을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이 종목들은 다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고, 얘는 갈 가능성이 높아, 그치? 갈 말인 것 같아, 지금 내려와 있어도. 그럼 그건 놔두고, 아니면 더 사야지, 그치? 안 갈 것 같은 거를 팔아가지고 사든지, 아니면 현금을 만들어 놓고 다음 시장에 대한 부분에 움직임을 추적하는 게 맞는 거야. 그것을 미리 만약에 산다라고 한다면 나눠서 사야겠지. 나눠서 사다가 못 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산 부분만 끌고 가는 거지. 그리고 그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의 종목을 다시 찾는 수고로움이 있겠지만 손실은 안 날 가능성이 높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요. 봐보세요. 움직이는 거 뭐 있나? 똑같지? 살 거야? 오도 가도 못 하는 거야 지금. 그게 여기에서 잡혀 있잖아 지금. 이렇게 잡아봐. 이거는 단적으로 보셔도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4개월을 올라왔어. 1000포인트가 움직였다고. 여기까지 1000포인트. 1000포인트가 움직였어.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안에 또 1000포인트 움직여. 이렇게 숨고르기는 해야 되잖아. 4개월 동안 올라왔으니까 숨고르기 적어도 2달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요? 그럼 1개월, 2개월. 이거 8월? 9월. 그렇잖아요. 그럼 현재의 상황에서 조급하게 단타치고 수익 났습니다 라는 게 혹하게 보일 수 있어도 큰 그림을 그려라.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도움이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밀어 올려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밀어 올려진다라고 한다면 그때 움직여도, 그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다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계좌를 탄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는 그 시기로 보시면 돼요. 그 시기에 대한 시간을 주잖아. 얼마나 고마워. 지금 시장 막 올라갔어 봐. 올라오는 그런 여건인데 보니까 하나도 안 움직여봐.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완전 지옥이지. 예? 지금같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같이 견딜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방향을 잡고 막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 봐봐. 그때는 더 못 기다린다고, 더 힘들어진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아, 리체님이 네, 네. 네, 중요한 시기에 돌리려고 해.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게 좀 그렇고요. 제가 어제 약간 좀 두통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이제 생각할 게 있다 보니까 두통이 좀 생겨가지고 아침에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지금 맡아 있는 부분에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또 뭐 막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좋겠지, 그죠? 저도 지금 갖고 있는 부분에서 올라오는 걸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 그런 여건이고요. 현금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그랬고, 일부 하반기,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쪽을 대비해서 조금씩 사놓는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사놓고 들어가는 거.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뭐 매매했었던 부분에서 제일 핫하게 지금 들어왔던 거, 안 팔아도 되는 거였지만 팔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유일로부터에서 팔았잖아요. 여기. 다 팔지는 않았어요. 팔고 가는 거고, SP 시스템도 이거 상한가에 팔았는데 더 올라간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이거 봐보시면 되지만 SP 시스템, 그죠? 여기 저는 여기서 파는 거거든요.
상한가에 파는 거라니까. 그래서 나눠서 팔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3위 전략. 3위 전략. 3번 나눠서 사고 2번 나눠서 파는 거. 여기서 팔고. 저는 여기서 다 판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상한가 잔량이 있으니까 나머지 위에서 더 높게 파세요. 더 팔았겠죠, 이제. 제가 안 팔았을까? 왜냐하면은 이 가격 아래로 내려오잖아. 그거를 제가 팔았다는 거를 명확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 위에서 팔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유일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전 더 갈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얘는 상한가 들어갔는데 전량 매도를 했고요. 유일로보틱스는 상한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눠서 팔았어요. 얘는 조금 더 끌고 가겠다라는 게 큰 거지. 그쵸? 그러니까 조정받고 움직이는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다음번에 얼마만큼 갈 건지. 그래서 그 운용을 해야 되고 운용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해갈 때 그 수익이 생기고 수익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지. 그쵸? 수익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지. 어쨌든 그 여건이 있습니다. 그쵸? 전체적으로 좀 밀려요. 이쪽 보면은 까마득하죠, 그죠? 야. 지금 저쪽 내린 것들이 지금 완성차 쪽, 그 다음에 이 그 금융주 쪽 이런 쪽으로 받침이 돼서 지금 이거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할 게 굉장히 적은 거야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거나 막 매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방산 지금 또 움직이고 있고, 원자력은 뭐 그래도 그만한데 방산, 조방원, 조선주도 뭐 한국조선에 요것만 움직이고 있고, 한화오션도 지금 빠지고, STX 엔진, 삼성전자 지금 500원 마이너스, SK하이닉스 2,500원 플러스, 혼재되어 있죠 이것도.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 삼양식품이 건드리기 힘들잖아, 그렇죠? 이런 움직인 거죠. 우양은 김밥, 북미 쪽 김밥, 풀무원은 김밥, 중국 쪽 김밥. 여기 고만고만하네요 지금 현재 상황 움직이는 게. 화장품도 뭐, 여행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차익 매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네요.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하이브, SM도 마찬가지로 툭 하고 밀렸잖아요, 그죠? 여기 YG 엔터테인먼트, YG 플러스는 그래도 40원 플러스다, 그지? 등락이 있는 거고. 제가 요까지 추적했었습니다. YG 플러스 수익을 많이 냈어요. 이건 JYP 엔터 이것도 밀려 있고, 눌려 있고, 하이브, SMG 엔터 이것도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고 눌린 거니까. 그쵸?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서,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 서만 네트워크스, 펜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잠잠하죠, 그죠? 여기 건설도 그렇고. 여기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현대힘스 움직였네, 그죠? 그러니까 이 특정 부분에서 그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몰려 들어가서 그렇다라고 보시면은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 다른 거 궁금한 사항 있나요? 종목 상담은 안 되니까 그건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그 유튜브 한국인기 TV 쪽으로 나가는 유튜브가 원래는 이제 밥보다 주식이 11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10시부터 진행을 하고 10시에서 11시 반까지 11시 20분이었는데 이제 반까지 여기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뒤풀이에 대한 부분은 제 유튜브에서 하거든요. 뒤풀이. 그러니까 좀 이따가 제 유튜브로 옮겨 오셔도 됩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통이 약간 좀 있어가지고 지금 약을 조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시 반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면 올려주시고 궁금한 사항 올려주시면 그 부분에서 설명드릴게요. 정말 진짜 이럴 때는 방송하는 사람들도 방송할 게 없어요. 뭘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근데 저 정말 잘 얘기했죠? 재밌죠? 네. 풍년심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남이 떡이 커 보인다라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부분에서 그거를 운용을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부분에서 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의 기회를 제일 많이 주는 게 어떤 주식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기회를 제일 많이 주는 주식이 뭐예요? 삼성전자야? SK하이닉스야? 아니죠. 현금이야. 현금도 주식이라고. 진짜로. 현금도 주식이라고. 그러니까 현금 비율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가 주가가 올라올 때도 꽤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현금 비중이 높은 게 맞아. 주식은 오래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럼 단타가 맞지, 그지? 근데 단타는 그건 아니야. 운용이 아니잖아, 그거. 트레이딩이지.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를 어떻게 분산을 할 건가 이걸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리스크의 그러니까 리스크 분산을 뭐 종목별로 분산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리스크가 제일 없는 주식은 현금. 그러니까 현금에 대한 부분을 보고 주가에 대한 계좌에 대한 운용을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겠지.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아리님이 건강이 최고예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 뭐 건강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갑자기 두통이 와서 그런 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물병이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제 하여튼 뭐 현재의 상황은 크게 무리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지금 급하면은 막 움직이겠지만 현재 이렇게 움직이는 때 아니에요. 그러면 구독자님들을 뭘 봐야 되냐면 지금부터 주시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주시해야 되냐면 종목 이런 거 올라오는 거 주시하는 것도 좋지, 그렇죠? 이 업종 차트에 대한 부분에 주가 지수 움직이는 거는 3200포인트에 올라오는지 요것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보면 알잖아. 지금 3198포인트, 그렇죠? 지금 3198포인트, 97포인트, 10포인트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 옆으로 횡보하니까 빠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네, 그렇죠? 여기, 그죠?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유지되고 있구나. 코스닥도 있지만 전체 지수는 이제 코스피 지수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사는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지, 그죠? 외국인 자금이 어디 쪽으로 이동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계속 체크하고 있어야 돼. 기관은 산다라고 하더라도 금융투자는 팔잖아,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들어올 때가 더 커요. 약간 짧게 움직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들어올 때가 더 큰 거라고. 그렇죠? 그럼 얘가 들어올 시점 이런 것들을 찾아야 돼. 얘네들은 굉장히 밀접하게 볼 거라고. 지네들이 먼저 움직이려고 하진 않을 거라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확실하게 움직이는 부분에서 가겠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다른 거 없습니다. 환율이에요. 그렇죠? 환율.
환율이 지금 현재 가격에서 더 떨어질 건가? 원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가? 이런 쪽.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금리를 인하하는 쪽에 해당 국가의 환율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약세를 보이게 돼 있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와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화는 가만히 있어도 강세. 이제 환율이 떨어져야, 그러니까 거꾸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 생각에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 거고 원화가 강세가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이지만 미국 금리인 것 같아. 우리는 뭐 동결을 한 거니까 그쪽 쫓아가는 거고, 그렇죠. 뭐 동결에 대한 뉘앙스는 그 전서부터 계속적으로 나와 있었던 상태였고요. 지난주에 그 한국은행 쪽에서 발표했었던 그 내용들도 물가와 뭐 그 성장률 이거를 지금 측정해서 봐야 되는데 금리를 내려서 성장률을 올리는 건 좋은데 부작용이 너무 크다. 지금 대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크고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뉘앙스 자체도 그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적 발언, 잭슨 홀 미팅에서의 비둘기적 발언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는데 며칠 사이에 또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게 약간 퇴색됐어. 퇴색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혼재돼요. 그러니까 중심 잡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쵸?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12포인트 움직여고 의미적인 부분은 있는데요. 여기 3200포인트, 그죠? 그쵸? 3200포인트. 찡긋해서 그래요, 지금. 두통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두통이. 3200포인트에 안착되는 이 부분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잠깐만요. 보자. 스테이블 코인? 아니요. 셋장님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같은 시장에 발현이 되면은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모난돌이 정맞는 그런 상황이지. 그냥 단기에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걸로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냥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아직까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래서 저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되어 있어서 좀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여건인데요. 현재의 상황에서는 좀 그래요. 카카오페이가 저는 6만원 안 깨질 줄 알았어요. 근데 6만원이 깨졌더라고. 지금 59,200원 이런 식으로. 그쵸? 이것도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얘가 빠지는 거 아니거든요. 요 안에 윗선과 위에와 아래에 대한 부분에 그 밴드 대역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여기 밴드 대역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잖아. 요 안에 잡아놓고. 그쵸, 이렇게. 뭐 여기서 이제 지지 라인이 형성돼서 움직이면 이게 그게 큰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이제 얼마만큼 싸게 샀냐가 중요한 거죠. 그쵸? 뭐 여기에서 밀려서 빠진다. 그럴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더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럴 때는 판단을 해야지 이제. 이거를 팔았다가 다시 살 거냐, 아니면은 이게 일시적인 거냐. 그렇죠? 미시적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얘가 이렇게 내려. 그리고 다시 올리는 거지. 아래 꼬리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 아래 꼬리가 빨간색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서 끌어올리지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그때는 다른 거죠. 그럼 이제 중처같이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이제 알겠죠? 그래서 한 개의 종목의 움직임 그거를 하나로만 보지 마시고요. 향후에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건가 이런 걸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주식이 어디에 의해서 걸렸나 뭐 이런 것들도 쳐다보면 돼요. 단알은 또 올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단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움직일까? 얘가 꼭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이조차도 지금 방향성이 덜한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의미적으로 3200포인트 요거 들어오는 거 요거 보고 그 다음에 움직여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죠? 왜 이렇게 급해? 급할 이유도 없지. 지수가 막 이렇게 움직이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만들어가는 수급 주체를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제 채널 우리 그 담당 PD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제 채널로 들어오시면은 나머지 잠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이렇게 종료를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타이레놀이나 이런 거 좀 찾아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으니까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질문 하나만 더. 지금 그 시장에 대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준비했는데 다 얘기를 하지를 못했어요. 다 얘기하지 못했고 오늘 야간에 그 라이브 방송 목요일날 라이브 방송이 있는 그런 날인데요. 두통이 이제 금방 없어질 수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보고 판단을 할 거고요. 만약에 못 된다라고 한다면 머리가 아파서 오늘은 건강상의 이유로 못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기술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부분이 제 눈에 보였었던 그런 상황이고 수급력에 대한 부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HBM4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 종목들 갇혀져 있는 건 SK하이닉스가 갇혀져 있고요. 삼성전자는 갇혀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갇혀가고 있는 상황에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상승력이 높을 거예요. 그것만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성장주다라고 해서 기술주다라고 해서 막 들어가면 안 되고요. 향후 시장이 열리는 쪽. 그러니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ESS 장치는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하이리켈 쪽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거를 신경 써서 봐야 돼요. 오늘 지금 지수 3200포인트 갔는데요. 그죠? 3200포인트. 의미적 부분이 있다라고. 근데 3200도에 가나 3198포인트나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그래도 5에 있으면은 위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심리적 부분이 조금 낮잖아요. 그러니까 요 위에서 움직이는 거는 그래도 어차피 횡보는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횡보고 아래에서 움직이는 거는 살얼음판 걷는 그 심정으로 조심스레 가야 되고 여기에서 움직이는 거는 그 조심조심한 부분을 조금 놔도 되는 거지. 놔도 되면서 그 놓은 부분의 이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돼? 향후에 움직일 종목을 사는 데 집중해야지. 그렇죠? 사는 데 집중해야지. 여기서는 아래에서는 계좌에 대한 운영과 계좌 현금을 얼마만큼 모을 건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뭐 다른 것도 궁금한 상황이 있으면은 알려주시고요. 피디님 반에 정리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거
네. 30분에 정리하나요? 잠깐만 한번 볼게요. 30분 마감인가요? 여기 이제 20분 마감에서 또 바뀌는 그런 상황이니까 30분 마감, 20분 마감 헷갈려. 그러니까 요번 주는요 원래는 20분 종료이죠, 그죠? 그러면은 그냥 30분에 해도 되나요? 이제 제가 이게 저기 하니까 30분 해도 되죠, 이제. 그러니까 요번 주는 제가 밥보다 주식이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게 요번 주 월요일 날 바뀌었어요. 바뀐 그런 상황이니까 절차상과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약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요게 이제 일주일 정도 들어가면 이제 시간이 확정되니까 그때부터는 저도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쵸? 네. 자, 오늘 맞다. 미채님 맞다. 네. 네, 에어컨 감기구나. 그죠? 그래. 저는 지금 감기 걸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두통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혈압은 뭐 제가 체중이 많이 나가는 쪽이 아니라 혈압은 그런 건 아니고. 미채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거일 가능성이 있다. 그쵸? 저는 지금도 에어컨을 안 켜고 있는데 큰 건물이나 방송국 이런 데 가면 에어컨이 빵빵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다. 어제 수요일 날 제가 방송국에 생방송 출연을 갔거든요. 그냥 종종 대고 갔어요. 시간에 쫓겨서. 차가 막히면 또 쫓기는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팍 썼더니 그런가?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11시 반에 마치는 걸로 할게요. 11시 반에 마치는 걸로. 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한국경제TV 유튜브 쪽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똑같아요. 그 부분은 여기 있는 거, 여기 똑같은 그런 채널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 똑같은 채널이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담당 PD님이 제 주소, 제 주소를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로 좀 들어오실 테고, 그리고 오늘 주가에 대한 부분은 그냥 3,200포인트 여기에 안착되는 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향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하나씩 찾아서 매매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거. 그리고 일부는 이렇게 좀 담아 놓으셔도 돼요. 발가락은 담가 놔야지, 그죠? 담아 놓으셔도 돼요. 3,200포인트 위에서는 좀 담아 놓으셔도 되고요. 3,200포인트 아래쪽에서는 운영에 대한 묘를 살려서 현금을 좀 더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내일은 불금인데요. 더 좋은 내용을 준비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 유튜브에는 많은 동영상이 올라가니까 그 동영상 그거 보러 오시고요. 오늘 게시액을 이런 것들을 못 쓰긴 했는데요. 제가 시간 내서 계속적으로 자료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스노우를 보시면 자료는 항상 올라가니까 그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